4.19 재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민심 잡기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핫이슈에서는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 모시고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과 지원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 선거 초반 분위기는 재보선 4곳 중 3곳 정도가 야권이 조금 우세하지 않느냐라는 분석이었는데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하고 이번 선거에 그렇다면 승리의 향방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원래 그 재보선은 여당의 무덤입니다, 사실. 근데 작년 730 같은 경우에 예외였지만,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통진당 해산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고, 그러다 보니까 야색이 강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어떤 후보를 내야 되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당의 경우에는 지역 일꾼형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후보를 아주 신중하게 지역을 잘 아는 훌륭한 후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준마 우리 동네를 부탁해 이렇게 아까도 나오는데 새준마는 우리 새누리 아줌마입니다. 우리가 아줌마라 하면은 보통 지역에 큰일이 있을 때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뛰쳐나와서 팔 걷어붙이고 하는 그런 아줌마를 좀 연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미지로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 새누리당이 후보가 당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참신하고 친근한 이미지의 새준마도 내세우셨고 또 지역 일꾼을 내세우면서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 재보선에 내건 당의 전체적인 기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당에서는 이제 지금 이 지역들이 워낙 야당이 오래 잡은 지역들이라 지역이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낙후가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광주나 관악을 이런 부분 이런 데는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어서 결국 이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이런 이념투쟁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신물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로 어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까 얘기했듯이 동네를 꼼꼼히 살피는 그 일꾼 그런 일꾼으로 이제 이번 그 선거를 치르려고 그런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경제심판론을 주장하면서 많은 정책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정책들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은 경제심판론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협조를 해준 다음에 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협조를 안 해주고 심판한다는 건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현재 작년 거진 1년 그 보이콧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가 뭐 경제 법안이라든가 다 협조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공약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논평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대선급 공약입니다. 뭐 국공립 어린이집을 600개를 짓겠다. 또 최저임금을 8,000원으로 인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재보선으로 나오는 후보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할 수 없는 공약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선으로 좀 착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사이 너무 그 야당 텃밭이다 보니까 좀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1년짜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또 대선 후보급의 공약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서로 간의 여야가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당에서도 뭐 말을 들면 연도계 건설 같은 이런 인프라 건설에 치중한 이런 공약들에 대한 우려 섞인 비판이 나오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공약은 어떤 형태로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또 그 의원이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국공립 어린이집 뭐 600개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임기 1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년짜리 공약이라는 거는 정말 그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공약 이런 정도고, 제 생각으로는 일단 지역민이 원하는 그런 공약이라면, 그리고 다음에 누가 되든지 이어갈 수 있는 공약, 이어서 지킬 수 있는 공약이라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런 공약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지역별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서구 강화을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가장 마지막에 이제 재보선이 치러지는 것으로 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네. 여론조사한 곳을 보면은 안상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래는 여당 텃밭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나 네. 여러 가지로 조금 좀 팽팽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안상수 후보에 대한 평가는 사실 상당히 엇갈립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예. 평가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안상수 후보가 시장 시절에 인천의 어떤 비전을 제시했고 또 인천의 그림을 바꿔놨다. 그것은 저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안 후보의 장점은 자기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인천이라는 큰 틀에서 이 지역구를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예.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금단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을 해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약간 야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여당 텃밭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게 어려워져서, 저는 안상수 후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뛰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뭐 관악을 못지않게 야권의 분열이 또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성남 중원이 아닐까 싶은데, 신상진 후보가 냉정히 말해서 현재 열세로 느껴진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신상진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9대에 사실 야권 연대 때문에 떨어졌어요. 654표, 예. 0.7%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거를 경험한 본인의 그 심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당선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 본인이 열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가슴 아팠던 봅니다. 그런 패배 네. 기억을 좀 신중하게 네.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저희가 네.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예. 자, 서울 관악을 이번에는 살펴볼 텐데, 역시 여론조사 결과는 오신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야권 연대에 대한 얘기를 네, 지난 선거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역시나 선거 마지막 전날까지도 야권 연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문재인 대표가 정동영 후보와의 어떤 연대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제 밝혔고요. 그런데 사실 이 선거를 한 게 야권 연대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도. 근데 지금 지역 주민들은 예. 그렇게 해서 통진당과 이 새정년의 묻지마 야권 연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선택된 이 의원이 이런 상황이 보니 이제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야권 연대를 하더라도 예. 유권자 눈을 못 속입니다. 저는 그것이 분명하다고 보고요. 여기도 이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유선이 많기 때문에 여기 또 젊은 층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네 군데 어느 지역도 확실한 거 네. 쉬운 곳 없겠지만, 또 그 말은 즉 어느 한 곳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새누리당 승리하기 위해서 분명히 당의 선거 지원 계획 세우고 계실 텐데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사실 모든 지역이 다 쉽지는 않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우리 벌써 김무성 대표가 인천 같은 경우 3번을 지금 갔고, 어제도 하루 종일 저도 갔습니다만은 지원을 했고요. 저희 최고위원들이 일단
그 지역을 나눠서 예. 집중으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을동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 성남 지역을 하고 이인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관악, 인천 저기 서청원 대표하고 김태호 의원님은 관악 그리고 이정현 의원님이 광주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실제로 이제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면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힘을 보탤 것입니다. 네. 네. 권 대변인님도 마찬가지죠. 네, 물론입니다. 이 선거철이 되고 선거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또 선거구 획정 문제인데 최근 들어서는 뭐 인구 이동도 많고 노령층이 늘어나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와 더불어서 이제 국회의원 수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한 400여 명으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얘기 듣고 조금 의아했는데요. 문재인 대표님이 그 대선 때 공약은 줄이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 정수 400명이라는 거는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또 헌법상으로도 지금 헌법에 보면 200명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300명 이상도 아니고 400명 이상도 아니에요. 200명 이상이라고 된 데는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또 캐치를 못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당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다가 그것을 가볍게 얘기한 거다. 그럼 그 가볍게 한 게 쪼크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거라 할지라도 그거는 대표로서 적절하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재보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현안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도 시작이 돼 있는데 이 안에는 또 자원외교, 또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의 문제가 있고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떤지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4월 국회에서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우리 국민 세금이 80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빨리 하지 않으면은 이 세금이 들어가는 게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큰 짐을 지어주는 게 되고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같이 4월 국회에 끝내자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합의사항이 지켜져야 되고요. 세월호 인양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처리를 못했던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경제 법안들 9개가 지금 남았습니다. 30개 중에서. 특히 서비스 발전, 산업 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이 통과되면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한 35만 개가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새정년에서 계속 안 해주고 있으니까 현재 상당히 문제고 이번 4월에는 꼭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영유아 CCTV 관련 영유아 보육법 또 이제 누리예산 관련 지방재정법 이런 것들을 이번 4월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어디 가볼 시간이 없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 모시고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과 지원 계획 알아봤습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